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하락과 손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할 수많은 손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가격과 이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또 분차트의 패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의 호가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안 좋다라는 걸 일단 느끼거나 혹은 미리 대비하고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지 손실을 더 줄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하는데 초점을 주려고 합니다. 오늘 예시를 들 종목은 SP소프트고요. 최근에 신규 상장 후에 굉장히 급등을 보여가지고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오늘 개파락이 나오고 급하게 좀 밀려가지고 하락이 좀 많이 나온 모습인데, 주가는 첫 번째로 이제 가격과 이평을 중심으로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죠.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데,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가격대의 지지와 이제 저항이라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뭔가 이슈가 있으면 이걸 뚫고 올라가거나 혹은 이탈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일정한 기준이 됐던 지지했던 가격대가 깨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동평균선이 올라갈 때는 이동평균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던 부분에서 이동평균선이 깨고 내려온다면 또 조심해야겠죠.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보면은 이제 이 구간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SP소프트가 오늘 개파락을 보여줬고, 개파락 후에 5일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고 가야 되는 부분에서 개파락이 나오고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맞았어요. 저항을 맞고 아래로 깨지면서 시가를 깨고 내려오니까 이렇게 긴 음봉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중요했던 가격들도 계속적으로 깨면서 더 깨고 내려와 버려서 오늘 급락을 보인 모습이고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지지했던 부분들을 깨면 조심해야 되고, 최근에 상승 흐름을 유지했던 이동평균선을 깨거나 오늘 깨고 나서 저항을 맞을 때는 저항을 맞고 다시 밀려서 시가를 형성했던 부분들이 깨지게 되면 그건 정말 매도 포인트가 된다. 이제 본 차트에서 패턴을 한번 볼게요. 본 차트 패턴을 한번 보면은 오늘 아침 시가가 개파락이 나오면서 이제 반등을 한번 줬다가 이 구간에서 저항 부분을 이제 5일선 부분을 저항을 맞고 다시 밀렸죠. 시가가 형성되고 나서 다시 좀 밀렸을 때 밀리고 나서 다시 올라 반등 나오고 밀리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가 깨지면은 일단 전에 뭐 좀 버텨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 자리가 깨지면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첫 번째 이제 반등 부분들에서 나와가지고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이죠. 옆으로 길 때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제 안 좋다라는 걸 느끼려면 이동평균선에 계속 저항을 맞고 계속 밀리고 있어요. 이걸 보통 이제 저가는 잡아준 상태에서 고가가 이제 막 하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락 삼각형, 삼각 추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추세가 나왔을 경우에는 보통 이 삼각형이라고 쓱 그으면 이제 삼각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은요, 보통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패턴이 끝까지 가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이전에 보통 어느 정도 이 중간 3분의 1이라든지 뭐 4분의 1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올라오는 반등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반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계속 끝점까지 가게 돼가지고 옆으로 기게 되는 부분들이라면 이건 여기서부터는 이 구간부터는 굉장히 우리가 안 좋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부터는. 그렇지만 뭐 이미 여기까지 참았는데 여기서 손절하기는 좀 그러니까 계속 좀 쳐다보고 있다면 옆에서 계속 기다가 그럼 호가라든 이런 부분이 혹은 여기서 깨지는 부분들에 굉장히 좀 조심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 구간에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이 구간에서 그냥 정리하는 식으로 볼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의 선택 부분들은 이제 이걸 보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쐐기형 형태로 나오는 경우에는 뭐 어쨌든 저가를 낮추면서 좀 쐐기형을 만드는 모습이 많습니다. 저가를 낮추면서 결국에 이 쐐기형이라고 하는 게 패턴을 만들게 되면은 결국 이게 주가 형태로 보면 역회된 숄더를 만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나오려면 저가가 나왔으면 어쨌든 저가가 나오고 나서 저가를 높여가거나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옆으로 기고 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기고 있는데 이제 기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 모습이 되려면 결국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깔아야 되는데 이제 그럴 거면 만약에 이렇게 식으로 와서 이게 상승으로 좀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여기서 좀 더 올려줬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시간을 들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는 저항을 맡고 있던 자리가 한번 올라와가지고 살짝 꺾였다가 다시 그 다음번에 이렇게 다시 돌려 나오는, 그러니까 더 훨씬 더 긴 시간을 옆으로 기면서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반전할 수 있는 기회는 생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수렴의 끝점까지 왔는데도 반등이 없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구간이 만약 이 구간이 지금 싸다고 생각한다면 살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바닥이 기고 옆으로 길 리가 없겠죠. 사고 싶은 사람이 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라도 튀어줘야 된다는 거죠. 튀지 않고 옆으로 긴다라는 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걸 갖고 보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급락 부분에서 안 좋다고 본다면 초기에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좀 미리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여기서 만약 이제 반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다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또 단타로 들어가려고 들어갔다면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조심해야 된다. 빨리 좀 끊고 나오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 또 올라왔다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죠. 하락이 나오고 또 여기서 보통 처음 이제 급하게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락이 나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반등이 좀 나와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반등이 많이 안 나오는 상태, 혹은 이평선의 저항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 고가를 못 높이는 상태,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계속적으로 안 좋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만약에 또 여기서 빠졌을 때 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단타로 진입한다면 이제 먹을 수는 있겠죠. 이제 먹을 수는 있겠지만 단타로 이제 진입을 추격을 하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했는데 이렇게 이제 돌파가 나왔다, 뭐 빨간색 이동평균 돌파가 나왔다 해서 진입을 했는데 뭐 한 번에 이제 쌍바닥이라든지 바닥 이 부분은 참을 수 있지만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게 깨지는 부분이라면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하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만약 이게 SP 소프트에 한정된 게 아니라 뭐 길게 이렇게 쭉 빠지는, 계속적으로 빠지는 형태의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을 이제 추가 매수를 할 때는 보통 만약 이제 여기서 빠졌다고 해서 만약 여기서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 빨간색 조그맣게 나왔을 때 예측성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빠질 때마다 계속 반등 나올 때까지 추가하는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 이런 반등이 나와도 내 평단가는 살짝 못 미치게 손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런 걸 두드려 맞아가지고 손실을 크게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나왔을 경우에는 적어도 의미 있는 반등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줄 때를 공략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쌍바닥을 노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뭐가 좋냐면 시간도 아낄 수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바닥 찍고 또 옆으로 겼다가 한번 튀었다가 다시 밀렸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하려면은 시간도 아낄 수 있죠. 여기서 매수를 하면 그 다음에 또 반등이 나오면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모든 시세라고 하는 게 방향이 우리가 차트를 그린다면 그리기 좋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든 방향성이 나올 때는 추세가 나오면 비추세 구간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다시 추세가 나오는 거고, 또 비추세 일정의 비추세가 나오고
추세가 나오는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비추세, 추세, 뭐 추세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비추세라는 구간이 이 추세와 추세 사이에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왜? 싸워야 되니까.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이제는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들이는 부분들이 그런 불이 나오기 전에 이미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받는 건 하나 노리는 건 하나가 있는 거죠. 뭐냐면 이제 V자 반등을 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V자 반등을 노릴 때는 이 비추세 구간이 거의 없는 상태로 바로 급반전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되는 부분이 나오려면은 뭐 급하게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낙폭이 굉장히 심하게 순식간에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야 되고 또 반등이 나올 때 급하게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급하게 빠지긴 했습니다만 반전이 바로 급하게 거의 여기 떨어지는 시가까지 당겨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부근까지 당겨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V자 반등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하고 만약 그런 식으로 매매를 접근했다면 나올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또 마련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의 또 지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가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답은 여기 나와 있는 차트지만 호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게 이제 2시 11시 18분 뭐 19분 여기서 시간이 뭐 애매하니까 이제 여기는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호가가 아래쪽에 이제 수량이 많죠. 지금 바닥이 되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도 맞죠?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도 지금 아래서 깔아서 살려오는 사람들이 있지 위로 이제 올려치고 살려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호가가 이건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매수 호가가 많고 매도 호가가 적으니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호가에다가 여기서 이제 밀리게 되면 이게 한 방에 쭉 밀어버리기 때문에 보통은 미리 좀 이렇게 닿았는데 좀 이렇게 호가가 안 좋다 그러면 좀 미리 나오는 거를 전 추천드려요. 만약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나오면 보통 이게 주문이 한두 개 주문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2, 3 몇 프로를 그냥 날려버려야 되는 거고요. 만약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는 만약 이 상황에 봤다면 저는 사실 또 그냥 이 상황에 던져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반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이미 여기까지 봤다면 반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반전이 나오려면 이렇게 살짝 아래 꼬리는 다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저가는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돌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저가를 이탈하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거고 만약에 보통 이걸 되게 짧게 보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고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고가, 이봉 고가, 이봉 고가. 근데 고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도. 저가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더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호가는 계속적으로, 매수 수량이 많은 효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빠지는 이 구간은 사실 장중에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면에 이제 반등 부분들을 좀 기대하게 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도 호가를 이제 보면은 좀 다르게 돼가지고 좀 2시 12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호가를 좀 천천히 한번 볼게요. 시간이 질리더라도. 여기서는 호가가 보면은 아래쪽은 적은데 이제 매도가 더 많은 물량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호가가 되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괜찮은 호가, 이제 올라갈 것 좀 기대할 수 있는 호가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호가를
볼 때 사실 호가가 이제 저 같은 주린이나 또 여러분 같은 주린이가 다 보고 이 세력의 의도를 다 파악한다라는 건 굉장히 좀 어렵겠죠. 여기서 이제 25,000원에 갑자기 물량이 됐는데 또 계속 물량을 이 위로 되면서 이렇게 움직이죠. 이거 나만 소름 돋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구간에서 그냥 밀어볼 수 있는 거죠. 호가가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매도 물량이 되고 그 아래 호가에 계속 매도 물량이 이런 식으로 큼직하게 생기게 되면 아래로 푹 하고 밀려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갑자기 호가가 좀 변하고 빽빽하게 아래가 이렇게 막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좀 물량을 좀 가지고 있거나 했을 경우에 좀만 늦어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호가라고 하는 거는 어찌됐든 그 순간순간의 분위기가 되게 짧은 텀에서 뭐 이런 거죠. 돌이 도랑이 이렇게 있으면, 도랑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안에 뭐 나뭇잎이 떠다니는 거예요. 주가가 나뭇잎이 떠다니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떠다니는 부분들이 있을 때 계속 어느 정도 맞으면 또 떨어져 내려가고 맞으면 다시 위로 올라가고 또 맞으면 내려 올라가고 그러는 건데 이게 어떤 이런 부분들이 뚫고 내려가거나 뚫고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흐름들을 파악하는데 호가들을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 호가가 좀 전에는 좀 어느 정도는 양호한 호가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갑자기 매도 물량을 위로 툭툭툭 되면서 쭉 밀어버리는 형태가 좀 나왔어요. 결국에 이제 호가를 잘 못 본다. 그게 호가라는 게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많이 되어 있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가격이다. 내가 매수한 매수가보다 밀리면 손실이 나는 거고 내가 매수한 매수가보다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호가가 아무리 좋고 지금 현재 호가가 혹시 안 좋다 하더라도 내 가격대가 기준으로 보고 있는 가격대가 깨지지 않으면 유효하다는 마인드로 보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좀 전에 이제 호가를 대면서 빠지는 부분들처럼 안 좋다라는 걸 느끼는 거. 그게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모르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알고 있으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첫 번째 하락에 대한 패턴과 움직임, 그리고 이번에도 저점을 좀 지지하면서 저가를 이제 올려놓고 근데 고가를 막혀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기다가 이 구간에서 이 저가를 결국에 이걸 깨고 내려오는 급하게 빠지는 부분에서는 조심 혹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단기로 들어갔다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 여러 가지 어떤 하락에 대해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옆으로 기다 빠지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온 것 같아 가지고 오늘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